안녕하세요. 이엠넷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이엠넷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네이버 치즈직이 정식 출시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네이버 치즈직의 이 어떠한 성과에 따라서 이엠넷도 어떠한 수혜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과 또 반대로 우리가 또 여전히 안고 가고 있는 리스크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자, 우선은 이 네이버 치즈직이 이 이용자 지속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해요. 1월부터 3월 달까지 지속적인 이용자 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이 틱톡 강제 매각법에 따라서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반사 이익수의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엠넷이 안고 가고 있는 대표적인 수혜, 즉 호재는 요 두 가지가 좀 될 수가 있는데 또 반대로 아직까지는 아프리카TV가 사명 변경을 했죠. 수프로 사명 변경을 했지만 그래도 그냥 오늘 영상에서 아프리카TV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아프리카TV가 아직까지 이 네이버 치즈직과 비교를 해봤을 때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좀 비슷한데 월 평균 사용 시간에서 아프리카TV가 좀 훨씬 더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일단은 영상 서두에서 먼저 좀 언급을 드리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여러분들 저희 대기업은 여러분께 문자 요구나 금전 요구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이 나는 따뜻한 댓글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좀 바라고 있어요. 한 번씩 좀 여러 호응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네이버 컨퍼런스 콜에서 이 치즈직이 언급이 됐습니다. 9일에 정식 출시가 될 계획이고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오피셜하게 밝혔어요. 자, 치즈직은 9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고 올 3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25만 명을 달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식 출시가 되고 나서부터는 어떤 점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했는데 보시면 미션 후원, 클립 후원, 비즈니스 채널 제공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이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제가 이 바로 직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이 그리드 시스템 요 기술도 적용이 된다고 하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엠넷은 광고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광고 도입이나 또 이 치즈직의 지면을 활용한 성과형 광고 확대 등 수익 확대를 추진을 할 것이다. 즉 광고적인 측면에서의 수익 또한 우리가 얻어갈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 이엠넷이 좀 반사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어떠한 수혜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그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선 좀 간략하게 이 P2P 시스템, 즉 이 그리드 시스템이 뭔지 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요약도에서 여러분 이 오른쪽 편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 다수의 컴퓨터나 어떠한 이 디바이스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또 이 분산된 작업들을 좀 수행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의 일종이다.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선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비용 효율성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업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왼쪽에서 보고 계시는 이 중앙 서버의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 같은 게 없고요. 일단 각 참여자가 자신의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 비용이 약간 n분의 1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왼쪽 편에 보시는 이 중앙 처리 장치처럼 어떠한 하나의 장치가 이런 모든 이런 작업들을 다 수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자 수가 증가를 해도 시스템이 보다 더 자연스럽게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좀 강력한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단점 또한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 컴퓨터나 디바이스들이 서로 이제 상호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좀 의존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보안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만약에 이들 중에서 의도적으로 좀 악의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 악성 소프트웨어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심어 놓는다든지 그러면 좀 삽시간에 좀 퍼질 수 있는 이런 좀 보안에 좀 취약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두 번째 요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이 중앙 시스템이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든 네트워크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이 기업 입장에서 비용 절감은 정말 이 비용이 절감이 된 만큼 그만큼 수익성이 생긴다는 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선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정말 명확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네이버 파트너사인 EMNet에도 정말 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EMNet 관련해서 어떠한 수혜를 기대를 할 수 있는 이 모멘텀에 관련돼서 또 이 두 번째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미국에서 지금 현재 틱톡 강제 매각법에 따라서 이 틱톡의 숏폼이죠. 숏폼의 이 경쟁사인 메타와 메타와 구글 이쪽에서 기존에 틱톡이 가지고 있었던 이 광고 매출을 대거 흡수하면서 큰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죠. 지금 현재 바이든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 강제 매각법에 바이든이 서명을 했고 이 이유 자체가 미국의 의회와 또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가 이 틱톡을 이용해서 미국의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간다, 확보할 수 있다. 요 이유 때문에 서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만약에 틱톡 서비스가 만약에 정말 중단이 된다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타와 구글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메타는 인스타그램이 있죠. 이 인스타그램에 릴스라는 숏폼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의 쇼츠라는 플랫폼이 틱톡과 굉장히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틱톡 강제 매각법이 정말로 현실화가 된다면 큰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메타하고 우리 EMNet하고 2018년도에 EMNet이 메타의 파트너사로 지정이 됐죠. 자, 그래서 온라인 광고의 뭐 기획, 그리고 뭐 제작, 아니면 마케팅, 분석, 뭐 이런 것들 좀 전 과정에 걸치는 이 광고를 메타와 같이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틱톡 강제 매각법에 따른 좀 어느 정도의 반사 이익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수혜를 기대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하는 만큼 분명히 리스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요거예요. 여기 뭐냐면 월간 이용자 수는 여러분 보시면 1인당 월 평균 사용일 수 있죠. 요거는 비슷합니다. 오히려 치즈직이 좀 더 0.1일 정도 평균으로 더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월 평균 사용 시간 부분을 보시면 거의 뭐 50%가 넘어가는 수치가 아프리카 TV 쪽이 더 우세합니다. 지금 현재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축구 같은 e스포츠를 좋아하는 30, 40대가 많은 반면에 치즈직은 게임과 영상 시청을 즐기는 10대 사이에서 좀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좀 이 뭐랄까 사용 일수는 비슷한데 사용 시간에서 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 이 10대 자녀들이 계속 누워서 핸드폰 하는 거 보고 계실 수 있으세요? 안 되겠죠. 근데 반대로 3,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근하고 나서 현생 살고 이제 바쁘게 일하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 내가 뭐 누워서 뭐 핸드폰을 하든 컴퓨터를 하든 누군가의 제약을 받는 나이는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용 시간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수치가 곧장 아프리카 TV와 치즈직의 순위 역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가 바로 요거죠. 이 틱톡 강제 매각법을 추진을 했잖아요. 근데 틱톡이 미국 정부에 제소를 걸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러한 명목으로 이 틱톡의 모회사죠.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라는 기업에서 새로운 규제 법안이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거는 헌법에 반한다. 이러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 현재 법적 소송을 제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떠한 결과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이 EMNet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를 하지만 분명한 건 리스크적인 측면도 존재를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자, 대표적으로 요때와 요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자, 요때죠. 23년도 지난해 말부터 네이버 치즈직이 정말 이 돌풍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아프리카 TV는 긴장을 해야 한다. 뭐 요런
보도 자료들이 나오면서 이 네이버의 파트너사로 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한번 좀 급등하는 모멘텀을 보여주었고요. 바로 이때 지지난달 3월 초에 네이버 치즈직이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 1위를 차지했다. 뭐 이런 또 보도 속에서 이날 상한가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요거 틱톡 강제 매각법이 추진이 됨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어떠한 이 수급들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하나 확정이 된 이런 뭐 재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도 어떠한 재료를 뭐 상승 재료든 뭐 하락 재료든 간에 재료를 기다리는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횡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주가가 빠졌을 때 이 121선과 241선 근처에서 저항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죠. 미국의 틱톡 매각법 추진 속에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줬는데 역대 당시 이 저항 구간도 명확했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 부근 그 전까지 계속해서 돌파 시도가 나왔던 자리였는데 이번에도 이 구간까지 돌파하는 데는 실패를 하고 다시 저항에 밀려서 지금 현재는 이 박스권 중반 부분에 이쪽 레벨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까지 뭐 거래량이 뭐 거의 좀 말라있는 그런 말라있는 상태에서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의 이 뭐 수급 주체 파악을 하는 건 그렇게 뭐 딱히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4월 초부터 지금까지의 기간, 즉 약 한 달이란 기간 동안 개인들은 매도 물량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 물량들을 다 받아주는 이러한 모양새를 띄고 있다는 점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장에서만큼 조금 고무적인 사실이 있다면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이 지지를 받고 있었던 870선 이탈하고 지금 현재 다시 이 지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EMN 차트를 보시면 이 지수 자체를 추종하면서 같이 무너져 내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약 보합권에서 이 박스권 중반 부분 요 구간 지금 현재 좀 지켜주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오늘 장에서 좀 고무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온다면 그때그때 제가 또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